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에그블럭을 활용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낱개로 빼서 하는 쪽으로만 계속 하셔가지고 10개 만드는 거 그거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도 있고 또 다른 심 말고도 또 중요한 수에 대해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에그블럭을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있죠? 그 매트릭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 왜 사각판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쪽에 연산 기호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또는 뭐 곱하기 또는 뭐 빼기 상관없어요. 여기다 기호를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이제 뭐 수들을 쓰는 거죠. 저는 마침 가지고 있던 수들이 이런 애들이었어요. 15, 19, 7. 이제 에그블럭에 제가 숫자를 쓴 거예요. 에그블럭에 숫자를 써도 돼요. 어차피 뒤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고 해서 애들이 너무 슬퍼. 슬퍼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안 슬퍼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저는 이제 15하고 19하고 7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40 몇 가지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저는 받아 올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 있는 수들이 그렇게 큰 수가 아닌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개수가 많으니까 이제 100까지 써서 계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 이게 24, 여기가 7, 여기 17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보통 이걸 잘 못하거든요. 어디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판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그런 매트릭스 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4랑 15를 더한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에그블럭 뒤집어서 껴놨는데 이제 찾기 귀찮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죠. 자, 이렇게 딱 하면 얘가 2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한테 찾아서 계산한 걸 답을 넣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14고 여기가 19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 얘는 바로 30, 얼마냐? 33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얘는 14고 얘가 7이잖아요. 그럼 14하고 7이 만나는 곳에는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네, 이렇게 2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죠. 예, 요런 방법으로 연산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다 더하기도 넣어도 되고, 빼기 넣어도 되고, 곱하기 넣어도 돼요. 나누기도 돼요. 나누는 식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를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여기가 15가 있죠. 그죠? 15에다가 뭐를 더했어. 근데 여기 뭘 더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네모야, 네모. 얘를 그대로 네모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39가 됐대. 얘 네모 얼마지?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 밑에 수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얘가 이제 실제로 이거 계산해도 되고 몇 개를 넣어보겠죠. 여기다 36을 넣어볼까? 15에다가 36을 더해서 39가 됐대. 이게 말이 되냐? 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전체가 누구라는 거야? 전체가 얘라는 거잖아. 그지? 얘가 전체야. 그럼 얘하고 얘는 얘의 부분이기 때문에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36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될까? 더해서 39가 된다는 거는 39에서 15를 빼도 된다는 건데 혹시 이거 알란가 몰라? 뭐 이렇게 힌트를 주셔도 되겠죠. 자, 아무튼 애들이 이걸 이제 네모를 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죠. 나는 여기다가 그냥 이걸 더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 거죠. 자, 15랑 39를 더해서 얼마? 이걸 식으로 직접 손으로 쓰게 하셔서 계산하게 하셔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수식판이 되는 거죠. 수식판이 되겠죠. 또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자릿수판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그럼 제가 에그블럭 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지금 보셨죠? 얘를 그냥 더해서 10개가 되는 수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일종의 격자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격자판이 두 개가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얘가 20개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고 여기 네모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매트릭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하고 이쪽 양쪽에 수를 늘어놓고 여기다 수를 껴넣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가운데에 더하기나 빼기 기호와 등호를 넣어서 얘를 식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수가 10진법은 확실해요. 그죠? 10진법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수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손이 만들어내는 수가 5개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손이 만들어낸 게 5개. 이렇게 합해져서 10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고대인들부터 많이 했었고 이게 가장 형상화가 잘 돼 있는 문자 체계가 사실 로마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할 시간까지는 없을 거고 그럼 우리가 손 빼고 발이 있잖아요. 발을 쓰기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발가락도 5개, 또 발가락 5개 해서 모두 20개의 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에. 그래서 5개 이 수의 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카드를 활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활동을 하시면 활동해서 끝내지 마시고 뭐 노트나 아니면 뭐 종합장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이가 그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장 같은 게 있으면 그 연습장에 여기 활동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몇 개 만들어 주시면 그게 사실 아이들한테 연산하는데 훨씬 재밌거든요. 연산 문제집 푸는 것보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자, 제가 지금 수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카드로 굳이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건 노트에다 해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편의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6, 5, 9, 7 이런 수들이 있단 말이죠. 얘를 가지고 더하기라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20 만들어서 더해보자 이거예요. 20을 만들어서. 그럼 누가 만나야 20이 되는 거지? 자, 6하고 5하고 더하면 11이잖아. 그리고 얘까지 더하면 20이네. 이렇게 하면 27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건 이제 엄마가 머리를 조금 쓰셔야 되긴 하지만 더해서 15가 되는 애들 4개를 만들어 이렇게 수 조합을 4개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 3개는 더해서 15가 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15를 이용해서 더하는 거. 또는 3개를 더해서 20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를 추가해서 이렇게 4개의 수를 더해서 만드는 거. 아니면 2수를 더하는데 더해서 20이 되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2개, 3개, 4개까지 연습해보시고 5개까지 할 수 있으면 얘랑 계속 해보면 되는 거지. 얼마를? 5를? 10을? 15를? 20을? 얘를 자꾸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2학년인데 계산이 너무 느려요. 계산이 너무 안 돼요. 이런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50, 15, 20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 얘네들이 머릿속에 덩어리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이 에그 블럭을 머리에다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에그 블럭을. 그럼 블럭이 없으면 내 머릿속에 이 블럭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빨리 안 그려지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50, 15, 20으로 수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 16이면 15의 1 이런 식으로 빨리 수를 정리하다 보면 더하기 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계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머리 활용이 안 된다던가 또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냥 연산 문제집을 풀어본 거죠.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되게 지겨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로셈이 안 되고 계속 세로셈을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셈으로 할 때 2자리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거기다 받아올림까지 들어간다면 더 그렇겠죠. 원래 세로로 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이 안 돼요. 수는 원래 가로로 써야지 더 계산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된대. 반대래. 그거는 애들한테 너무 세로셈이 익숙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애들이 세로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애들은 자릿수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흥분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작은 수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 10, 15, 20 얘네를 가지고 수를 붙였다 뗐다 하는 연습.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27이 있어요. 그럼 27은 20 더하기 7도 할 수 있고 15 더하기 또 뭐도 할 수 있죠? 15 더하기 8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분류할 수 있어요. 15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10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을 다양하게 자꾸 이렇게 수들을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를 더하기 빼기로 붙였다 뗐다 하잖아요. 고학년이 되면 얘를 다 곱하기로 다 붙였다 뗐다 할 거예요. 그 곱해지는 그 애들, 걔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약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연결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더하기 빼기, 가르기 모으기 왜 했냐고.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가르기 모으기를 배웠으면은. 왜 1학년 때 써먹고 2학년 때 안 써먹냐고. 자꾸 해야 돼요, 그거를. 2학년 때까지는 수가 직관적으로 이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법, 여러 가지 계산, 여러 가지 덧셈 뺄셈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덧셈 뺄셈 엄청 중요해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수를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느냐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이게 되면 계산의 속도가 정말 확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너무 흥분했어요. 저는 이런 그 아이들의 연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흥분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는 그런 활동이 사실 아이들한테만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도 생각보다 흥미진진하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1학년,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도 늦지 않았어요. 이런 활동 많이 해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3학년이야. 근데 너무 계산이 오래 걸려. 그 친구도 이런 연습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몸에 배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블럭 이런 거 나이 먹으면 창피해서 안 한다고요? 근데 나이 먹어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애하고 안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받아내린 분수 수업을 하는데 4학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제가 방법을, 이건 여기서 빼. 이 분수는 분모가 5니까 5분의 5가 돼. 그래서 5에다가 남은 분수 3을 더해. 그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원래 있던 걸 빼주려고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이렇게 탁 군더더기 없이 정말 걔가 외워야 될 것만 딱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가 아직 저학년이라면 진짜 이런 활동 많이 하셔야 되고, 고학년인데 안 돼! 그러면 한두 번이라도 꼭 한번 해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 머릿속에 없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애가 계속 그런 그 기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인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연산할 때 진짜 연산 말 그대로 정말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연산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걔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걔 수학적인 사고력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걔 두뇌회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그 어떤 교구나 어떤 카드나 이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아이랑 충분히 활동해 보시고, 바로 문제집보다는 종합장이나 뭐 이런 연습장에다가 몇 개라도 엄마가 문제 한 5, 6개 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활동들, 뭐 이런 수들 조합해서 문제 내주는 거 내가 못하겠으면 애하고 같이 해서 같이 그런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그것만으로 나이에 충분히 연습이 되는데, 그런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나는 문제 만드는 거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러시면, 그 최상위 연산은 수학이다 그거 있죠. 그거 사서 같이 하세요. 할 때 하기 전에 이런 활동으로 이미지 넣어주시고 그거 문제집 푸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이걸 놀이로만 해서는 안 돼요. 놀이는 애기들이 이런 거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1학년까지도 놀아도 난 된다고 생각해. 근데 2학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교구도 결국은 수학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삼아야지, 이 교구 자체에서 그냥 너무 재미를 느끼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러시면은 아니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오늘 제가 2가지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매트릭스 만들고, 저 더하기 빼기 집어넣어서 블럭판을 아예 연산판이나 자리수판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 10, 15, 20 이런 수들을 우습게 알지 말고 걔네들 사이를 왔다 갔다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가능하게 하시고, 수들을 가르고 모아서 5나 10이나 15나 20으로 자꾸 만드는 훈련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이 무척 빨랐죠? 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뭐 사진을 띄워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항상 같이 영상 봐주셔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